공통의 의례 문화 자체를 좀 절차라도 마련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욕심인데, 일생의례, 북한판 분서갱유, 세서방잔치, 신랑잔치. 네, 새로운 관점에서 남북 통합의 가치를 모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3회 평화통일 열린 강좌의 진행을 맡게 된 김다솜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긴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지금 이 시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제3회 평화통일 열린 강좌는요, 해방 이후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해방 이후 시리즈는 해방 이후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각각 일상과 문화를 발전시켜온 남과 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남북 통합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남북의 일생의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혼례, 상례, 제례로 이어지는 이 남과 북의 다른 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통합을 위한 새로운 대안과 발전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주제 강연 맡아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요, 사람의 통일, 생활문화의 통합을 연구하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김종근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국대학교 대학원 통일인문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근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열띤 토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남북의 일생의례입니다. 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남북의 문화통합 장치로서의 일상의례입니다. 네. 일상의례라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서도 또 조금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진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북한 신의주에서 최근에 혼례를 치르고 결혼 후에 필요연식으로 배를 빌려서 압록강에서 유람하는 사진을 단둥해서 찍은 것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장례를 모시는 사진인데 4년 전에 저희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의 장례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 제례 사진은 저희 아버님의 기제사 때 제가 상을 차려놓고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100일이나 돌, 그 다음 이제 성년식을 거쳐서 혼인을 치르고 늙어가고 그 가운데에서 회갑을 맞이하고 칠순을 맞이하고 그 다음 팔순을 맞이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모시고 그 이후에 제사까지도 이어지는 일생을 전체적으로 관료하고 있는 통과의례와 같은 의식으로서의 그걸 일생의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진을 같이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남북을 비교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민족들이 흩어져 사는 이 사진은 왼편 사진은 제일 조선인, 제주도 출신의 제일 조선인들의 제사 모습입니다.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다 절하고 하고 있죠. 오른편 사진은 평양에서 찍은 공동묘지 부분인데요. 한가위 성묘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음식들 보십시오. 아주 과일들 하며 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성대하게 차려놓고 차례를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지금 안산에 많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은 한식날 성묘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식 성묘를 하는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제사를 조금 직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주말로 땡깁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식날이 그해 화요일이었는데 주최 측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상을 차려줄 테니까 와서 조상들에게 술을 한 잔 올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굵고 싫다. 우리는 그 날짜에 하겠다. 아시아 고려인들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의식들을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서 우리 민족들의 문화 통합 장치로서 일생의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생의례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영혼관을 투영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다 형성되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유교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지만서도 그 각각 처소처소에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다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일생의례가 문화 통합의 기능을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제로 20세기 초에 우리가 분단이나 일제강점이나 분단을 통해서 역사적인 비극을 갖게 되었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이데올로기가 다른 체제 속에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의 분단, 문화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북은 유물론적인 어떤 사회주의 생활 방식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남은 서구 지향의 자본주의 생활 방식을 지향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일생의례라고 하는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 대체로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서 급격하게 변화를 유도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경우 특히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상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변화하도록 계도를 계속했지만서도 그 계도 차원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전성의식 자체가, 지속적인 의식 자체가 되게 크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남북의 기층 문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그 관료하는 그 의식, 그 영혼관, 세계관, 가치관,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문화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야기해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동북아시아의 디아스포라들,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좀 공통의 의례 문화 자체를 좀 절차라도 마련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욕심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여튼 좀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남북의 일생의례의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 이후에 남은 미국 중심의 문화, 서구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미국 중심의 문화, 북은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문화로 사회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주도로서 남한의 경우는 69년에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 강제성을 띠기도 하고 그게 사문화되는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99년에는 최종적으로 가정의례 준칙을 선포해갖고 시행 중인데, 이거는 이제 좀 권고사항 정도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국가의 규제는 일순간에 일생의례를 변화시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갖는 것은 상업주의 논리였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장례 문화나 혼례 문화가 변화한 부분들은 상조회사, 아니면 뭐 웨딩 업체들에 의해서 변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북한의 경우는 어떤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자리매김시킬까에 대해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복고주의적인 경향과 혐오주의의 경향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고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도 안 돼. 쾌쾌 묵은 것이니까 다 무시하고 버려야 돼. 라고 하는 혐오주의적인 생각도 안 돼. 그래서 그 둘을 다 경계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은 시류에 따라서 몇 차례 우리의 전통문화 일생의례에 대한 변화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58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파주의 종식 선언과 맞물려서 김일성 중심 체제 기반이 확립되는 그 시기, 북한에서 민속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보면 저 시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제, 산소에 가가지고 윗대 조상들 제사 모시는 시제가 확연히 없었다라고 여러 차례 1958년을 지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5.25 교시에 의해서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가 본격화되는 시발점이거든요. 그때 이제 대대적인 전통문화 숙청 작업 같은 게 입니다. 서구의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서양 고전들 번역해가지고 많이 읽히고 했거든요. 그것도 다 읽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판 분서 갱유, 분서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책을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불살랐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도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리랑도 부르지 말라, 도라지 타령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할 정도로 북한에서 우리의 어떤 민족문화, 전통문화에 대해서 조금 된소리를 맞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74년에 이제 저 유일체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86년에 와가지고 이제 후계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김정일에 의해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고려민족 제일주의라고 하는 이 제일주의가 주창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전통문화가 찬란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일생을 해도 의미를 갖고서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한가위 때 성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해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변해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일생을의 비교 자료들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남한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오는 이런 한국 향토전자대전 이런 것들이 있지만서도 북한 자료 같은 게 주목할 자료가, 북한에서는 우리보다 일생을해나 민속학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49년부터 68년 사이에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조선 민속 조사 자료가 정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자료도 있고 문헌 자료도 있고 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구술 자료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보면 거기에 실린 사진 자료들입니다. 지금 신랑각시 이렇게 혼례 모습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통 혼례 부분으로 들어가서 잠깐 말씀을 혼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체로 유교주의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혼례의 절차를 이야기할 때 6가지 절차를 했고 융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주나라 융례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 상고시대 때 여기 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실질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추자에 의해서 이제 4가지 절차로 줄었는데 저걸 사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4가지 절차로 진행했으면서도 융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융례는 혼인의 절차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융례와 추자 가래 사례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우리 나름대로 관행적인 융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혼례 절차입니다. 혼담, 매파를 통해서 중매장이를 통해서 혼담이 오고 가는 거죠. 납체, 사주단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납기, 연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혼인 날짜 받는 겁니다. 여자 집에서 받아서 신랑 집에 알리는 겁니다. 절차 자체가. 그 다음 납패, 패백을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함드리기 절차예요. 함을 보내는 겁니다. 대례는 초례라고도 이야기하고 초례청에서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결혼식 당일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기는 한 사흘 정도 신랑이 신부 집에 머물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건 그걸 우기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혼담, 납체, 납기, 납패, 대례, 우기 저 6가지 절차가 우리 민족들이 만들어낸 관행융례로서의 혼인 절차입니다. 이 전통 제례 절차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저런 절차 속에서 혼인이 대체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남한의 혼례라고 하는 것 자체는 80년대, 70년대부터 급속도로 변해요. 전통 혼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혼인식 그 대례 상황 자체가 급변하는 거죠. 그 이전 단계는 대체로 전통 혼례 절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중매쟁이 요즘 연애 결혼을 한다 하지만서도 중간에 누군가가 소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혼인이 진행되는 과정 속은 주례자를 세우면서 어떤 서구식 기독교식의 문화로 급변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다음 누가 이제 뭐 한복을 입고 합니까? 다들 웨딩드레스라고 하는 서양식의 의복을 갖추어서 입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의 혼인 모습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북한 혼례의 특징 몇 가지를 딱 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은 남한과 달리 평양 중심으로 이 반친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육례에서 신부는 신랑이 가서 직접 맞이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신랑 집 마당에서 초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신랑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중국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친형, 친이 가서 맞이한다라고 하는 친형이었는데 우리가 유교식의 모든 관례를 다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안 돼. 왜? 서운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내 딸을 그냥 덜컥 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종 임금이 그렇게 본인이 임금으로서 모범을 보인다고 실행을 해봤는데도 사대부들이 안 따라해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에서는 이 반친형 문화가 조선시대부터 자리를 잡았어요. 무슨 소리냐? 이걸 당일잔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신랑이 신부 집에 와가지고 신부 집에서 초례를 치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큰 상을 받고서 그 마을 잔치를 해요. 그게 신랑이 와서 벌이는 잔치이기 때문에 세서방 잔치, 신랑 잔치. 그러면 바로 점심때쯤에 점심을 먹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요. 그러면 오후에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신부가 와서 벌이는 잔치이기 때문에 신부잔치, 새색시 잔치. 이렇게 얘기해요. 당일날 신부집, 신랑집에서 다 잔치가 벌어진다 해고 당일 잔치, 그 다음 반친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 평양 중심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전역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큰상 문화입니다. 북한에서 이 큰상 문화는 혼인식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 큰상은 여러분들 저 큰 상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제사상은 다 큰 상이에요. 상이 커서 큰 상이 아니라 고임상이라 소리입니다. 과일들, 떡 뭐 이런 거 이렇게 제사상에는 고이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칠순 때라든지 뭐 팔순 잔치 할 때 보면 음식을 이렇게 고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큰 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지 않고 한 단어로 묶어서 큰 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큰 상 문화는 우리 민족들이 기본적으로 새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예요. 새 며느리에 대해서 큰 상을 차려줘야 돼. 새 신랑에 대해서 큰 상을 차려줘야 돼. 북한은 미공급 시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아무리 먹을 거 없어도 저 큰 상 문화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80년대 정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급속히 서구화되는 과정 속에서 신혼여행 문화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필요 없어 이러면서 큰 상 문화가 없어졌죠. 저 큰 상의 의미는 뭐냐? 오늘 온 새각시, 새신랑에 대한 큰 손님으로서의 대접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 그렇게 음식을 잔뜩 고인 걸 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형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저 문화가 김정일 위원장이 저거 허례허식이니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북한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전성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혼례 문화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 남쪽은 서구 지향과 상업주의 논리에서 혼인식의 어떤 본래적인 모습들이 많이 퇴색이 되었고 북은 사회주의 생활 방식에 의해서 지나치게 좀 간소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행적인 절차에 대한 표준이라도 그나마 좀 제시해보자. 그래서 문화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토론 시간에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